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수고해 주실 텐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 키워드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그 시집 제목에서 따온 것인데요. 네. 브레이트는 1940년대 초 나치가 독일 정권을 장악하자 해외로 만명해서 반파시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입니다. 책과 동명의 시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본인 자신은 살아남은 데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7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476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295명은 그 이후로 무트를 밟지 못했고 네. 유해마저 찾지 못한 이들만 9명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172명. 오늘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내일이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인데 아직도 세월호 진상 규명이라든지 피해자 구제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제였어요. 제주 세월호 희생자 15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바로 소송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제주도엔 세월호 생존자가 모두 24명이 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단원고 학생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존자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년 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자신들이 희생자가 아닌 생존자이기 때문에 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될 텐데요. 네. 참사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황당한 부분인데요. 지난 2015년 1월에 일명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제정이 됐고 2달 후인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령에 따르면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등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진단서를 받기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왜요? 도내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은 최정구 변호사에 따르면 생존자분들이 그때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야 평가가 된다며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참사가 있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정부는 법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 그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결국 생존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의사로부터 외상 후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판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피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이 진행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하려면 사고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땐 이미 신청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생존자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선 배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최정규 변호사는 이 조항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단 지급에 동의하게 되면 추후 국가에게 추가적으로 배상금 요구를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지원법이 당시 상황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최정글 변호사는 배상 결정이 불완전한 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가가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에서 한 생존자의 가족은 생존자분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가 생존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느냐고 토로하셨는데요. 지금도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에서 정작 죄를 지은 이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자분들이 고통받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생존자분들 역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데요. 이분들이 겪는 고통을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감하고 또 덜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면 마셔도 문제 없다예요. 무엇을 마셔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마셔도 될지에 대해 요즘 논란이 많은 물입니다. 바로 일본 원전 오염수인데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철비 설비가 끝나는 2년 뒤부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가 강요회의에서 그 물을 마셔도 문제 없다. 일본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로 방류하는 것보다 낮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중수소란 거는 방사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정화 처리를 거쳐도 잔류하는 물질인데 현재 기술로는 이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농도라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희석만 충분히 시켜도 방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오염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정화 처리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다죠.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처리가 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당사국인 일본 정부의 주장은 마셔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밝힌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입니다. 이건 일본 정부 음용수 기준의 40분의 1이고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학계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화 처리가 된 오염수를 내보내면 이게 태평양 해수에서 섞이면서 또다시 정화가 되고 희석이 되는데 이게 해수류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땐 이미 인체에 무해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 만약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됐다면 우리나라보다 오염수가 더 빨리 도착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험성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미국 정부는 이번 방류에 대해서는 일단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사능 감시, 보건,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에 일본 정부가 쓰고 있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찬성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바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환경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우에도 어업 종사자분들도 무척이나 많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원전 관계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 반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오염수가 인체나 생태계에 무해할 정도로 충분히 처리돼서 방류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네. 일본은 지난 2018년 오염수 처리 능력에 대해서 좀 주변에 의문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1차 정화 처리를 한 오염수에서 삼중수소 외에 세슘과 요오드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제대로 처리를 할까? 그런 걱정 사연은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환경단체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이라고 규탄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수산업계에선 또 다른 침략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꾸릴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전문가들과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지난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처리 설비가 끝나는
2년 뒤부터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바다가 정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좀 일본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모든 절차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